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9일 아침 시황합니다. 시황 들으시면서 괜찮으시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오늘하고 목요일은 그 머니투데이에서 방송이 있어요. 방송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일단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가서 화면을 더 들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저께 국내장이 미국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줬죠. 이번 주가 만기주입니다. 그래서 미국장의 영향이 매우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미국장이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료는 경기 부양이었죠. 경기 부양이 시장에 반영되는 게 굉장히 뜨뜻미지근한데 찔끔찔끔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뭐였는지를 좀 오늘 미국장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국내장을 그 하락으로 유도했던 게 현대차 그룹주였잖아요. 요거를 지금 동학개미들이 매수를 어저께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한 일일까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죠. 그리고 지금 그 예탁금이 어저께 감소를 했어요. 예탁금 감소가 됐는데 이거 이제 유동성 위험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장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뉴욕은 아시겠지만 경기부양책이 이제 화두예요. 계속 뭐 뜨뜻미지근한데 미국 그 상원에서 통과가 돼서 뭐 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킬 거라고 이제 거의 뭐 확신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옐런이 의회에 가서 추가 부양 처리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조 9천억 불의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내년에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 뭐 하버드에서 에리 썸머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옐런 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인플레이션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 고용이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옐런이 사실은 그 지난번에 리만 브러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주가를 잘 관리를 한 건 사실이죠. 그건 잘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또 많이 다르죠. 그때는 또 저점에서부터 부양책을 썼던 거고 지금 꼭지에서 부양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옐런이 또 그때처럼 시장을 잘 리딩할지는 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더 상승을 해서 테이퍼링을 가던 갑자기 테이퍼링을 하던 하락했다가 올라오면 테이퍼링을 하던 그 테이퍼링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연준에서는 뭐 내년 이후로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자꾸 간보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사실 부담되는 그런 위치는 맞을 거다. 그러나 예전에 연준 의장이 의회에 호소했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죠. 믿을만한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진짜 찔끔찔끔 오릅니다. 이런 경우도 드물죠. 보통 경우는 좀 힘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하다.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또 주가를 상승하는데 주요한 이슈가 또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가가 60불, 그러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 유가가 60불까지 오르면서 경기가 회복되나 하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그 140억 불 규모의 그 급여 지원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항공업계예요. 그래서 이 항공업계가 항공사들하고 정유주가 어저께 주가를 좀 더 띄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관련 종목들이 올라 주가를 더 끌어올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항공사 직원들이 급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급여에 대해서 140억 불 정도를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활성화돼서 오른 건 아닌 거고요. 부양책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 유가 상승이라든가. 근데 사실 유가 상승도 아시겠지만은 경기가 회복된다기보다는 뭐 원유 생산이 줄어든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경기 부양책을 자꾸 그 화두로 띄우려는 모습은 있지만 시장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잠깐 볼게요. 미국 시장을 잠깐 보면은 다우가 일단 월봉상으로는 지금 최고치가 오늘 장중에 형성됐어요. 그래서 요 고점 돌파했고, 자 월봉상으로는 지금 돌파 시도가 되고 있어요. 야, 이게 돌파가 된다면 이제 대단한 건데, 어쨌든 오늘 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이 윗꼬리를 달아주느냐 아니냐. 물론 월봉이란 것은 이달 2월 말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2월 말까지 봐야 되는데 거의 3개월을 놀던 지역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좀 뭐 의미가 있죠. 예,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차트상으로는 지금 상당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것이 경기 부양이었다면 사실 이때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봤는데, 지금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의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설마 여기서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건가라는 생각. 사실 쌍대를 만들었다가 지금 이게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윗꼬리가 이달에 생기면 정말 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윗꼬리가 안 생겨버리게 되면 이 두 개를 카바링하는 상승이 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장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국면이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행보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3개월 동안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현대차 그룹주 동학개미들이 매수한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면 그 한 달 동안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상승 모멘텀이 애플카였어요. 물론 현대차가 나쁘다 좋다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항상 주가는 어떤 이슈가 수반돼야 가잖아요. 근데 이슈가 없어졌어요. 일단은 없어진 상태예요. 그게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개미는 옳거니 하고 삽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종목 항상 보시면은 뭐 이번에도 이 종목이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슈가 있어 날라갔다가 이슈가 없어지면 올라간 것보다 더 빠지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카차 그룹주가 어저께 뭐 6%, 그다음 기아차가 뭐 13.8%인가 빠졌잖아요. 아직도 그보다 훨씬 더 빠져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는 건데, 수급 구조상 외인과 기관이 파니까 개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이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볼게요. 기아차 보시면은 이게 그 아시겠지만 애플카로 해서 날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6만 원대까지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재료가 떠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로 이것도 여기서 현대차도 19만 3천 원, 500원대부터 날아간 거기 때문에 지금도 23만 원에 10만 원이 더 오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면은 사실 지금 매수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유동성 얘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했었던 가장 기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었어요.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50조 예탁금 있습니다. 60조 예탁금 있습니다. 70조 예탁금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다가 그 예탁금이 어제 8조가 줄었어요. 8조가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탁금이 많아서 많은 걸 믿고 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거래가 많아졌어요.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얼마까지 예전에는 뭐 5조 이랬어요. 근데 44조까지 늘어났죠. 44조 늘었던 거래 대금이 다시 17조로 늘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연휴 기간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빼는 걸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상승을 시킨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탁금에 대한 거를 시장 주도자가 자꾸 뉴스로 띄웠다라는 거.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런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탁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재료로 쓴 게, 재료가 뭐냐면 공매도 금지 연장이었어요. 근데 그 공매도 금지 연장이 1월 5일로 1개월 반 정도만 늘어나서 이제 거의 없어진 건 다름없어요. 시장에서는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 폐지도 원하고 더 연장을 기를 원했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라든가 선진국지선 이런 데 들어가지 않으면 자본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재료가 또 하나 없어졌죠. 거기다 또 개별 재료 중에서 이 주가 올렸던 거에 전차 종목이 있어요. 전차.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거는 사실은 미리 반영 다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애플카였어요. 애플카로 인해서 자동차들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현대차, 막 만도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재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재료가 사라진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러면 어쩌면 어저께도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빠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재료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유동성에 대한 기본적인 거와 재료가 사라지고 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상황이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입지에 놓인 것이 아닐까. 특히 만기주잖아요. 해외 시장 영향을 좀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